9월 8일 정각 12시입니다. 늦은 시간입니다. 혹시나 제가 늦은 시간에 이렇게 업로딩 하게 되는 경우가 꽤 있는 것 같은데요. 알림 설정을 해놔 가지고 그것 때문에 혹시나 스트레스 받으실지도 모르니까 알림 설정 그 종 모양 그거 딱 눌러 가지고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늦은 밤에 이렇게 알림이 가면 얼마나 짜증이 나겠습니까? 도시에 사는 분들도 그렇겠지만 특히나 우리 집은 이제 제가 태어났을 때 정조 할머니가 계셨고요. 식구가 10명이었죠. 정조 할머니 돌아가시고 9명으로 이제 되고 하는데, 어르신들, 그 밑에 할아버지, 또 우리 부모님, 마찬가지 다 굉장히 부지런하시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무쇠솥 스르릉 스르릉 열었다 닫았다 하는 그런 소리도 막 들리고, 소가 있는 외양간이 방하고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가 푸 하고 이렇게 숨 쉬는 소리도 방에 막 그대로 들리고, 뭐 마당도 쓸고, 눈 뜨면서부터 집 안에 있는 텃밭 가꾸는 것부터 해서 또 막 밖에 나갔다 오시는 분들도 있고, 아주 활기차죠. 활기차고 계속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일찍 주무세요. 야, 해 빠지면 뭐하노? 불 끄고 자자. 이렇게 공부 안 하려고 하면 불 꺼라,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또 일찍 일어나고 계속 그렇게 살아가시는 거죠.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자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도 되게 사부작거리면서 이것저것 하는 편이에요.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시간이 딱 되면은 오늘 하루 종일 뭐 했지? 라는 생각이 들 만큼 별로 이렇게 몇 개 가닥이 잡히는 건 없습니다. 어쨌든 뭐 남한테 해 끼치지 않고 무언가 열심히 살았으면 뭐 된 거죠, 뭐. 그래서 또 이 늦게 한번 영상을 켜봤는데, 매일경제 7월 29일 목요일 신문에 이런 게 나왔어요. 고소고발 대한민국, 경찰 한 명이 사건 337건을 담당한다. 작년 고소사건 43만 건 접수되었다. 그런데 피의자 기소율은 또 20%밖에 안 된다 그래요. 온라인상 사건이 가장 많다. 일부 시민단체는 묻지만 남발한다. 경찰 조직, 인력 재편 등 장기 로드맵을 마련해야 된다. 글쎄요, 또 경찰 인원 늘려야 된다라고 연결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의식이 개선이 돼야 되죠. 담당하는 인력 증강보다. 길에 청소부가 많아야 되는 게 아니고, 공공세금 일자리로 노인분들이 쓰레기 줍고 다니고 하는 게 아니라 쓰레기 버리지 않는 의식 개선이 중요한 것이죠. 뭐 제가 뻔한 이야기 합니다만 누가 그거 모르겠습니까? 의식 개선이 아침에 안 되니까 그런 것이죠. 싱가포르의 리콴유 같은 경우에도 국부로 일컬어지는 리콴유, 이광유, 맨 처음에 했는 게 길거리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예, 길거리 깨끗하게 하는 거. 그건 뭐 뉴욕시에서도 그런 게 이제 실험적으로 나온 게 있었죠. 뭐 예를 들어서 낙서를 지운다거나 경범죄를 아주 엄격하게 다룬다거나 할 때 더 큰 사건들을 미연에 막아내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새마을 운동도 역시 그런 일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길거리가 깨끗하고 화장실이 깨끗하고 어떤 공간에 들어갔을 때 환하고, 풍수라는 게 별거 있겠습니까? 빨래 늘었을 때 빨래 잘 마르고 통풍 잘 되고, 예, 햇빛 잘 들고, 그러면 건강한 거 아니겠습니까? 곰팡이 잘 안 쓸고. 예. 그렇게 되면은 사람의 마음의 성정도 좀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해요. 반대로 눅눅하고 지저분하고, 길에 나가면은 개똥, 소똥, 쓰레기, 난무하고, 집에 들어가면은 음침하고,
그런 환경에서 건강한 생각이 자리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환경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람의 의식을 만들어 가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나라의 거짓말 범죄가 일본 인구에 대비해서 300 또는 경우에 따라서 500배까지도 많다고 하는 것은 이미 뭐 잘 알려진 통계인데,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잖아요. 거기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바로 신뢰입니다. 뭐 프랜시스 후쿠야마 같은 경우에도 트러스트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만은, 사회적인 신뢰가 바탕이 되지 못하면은 그 사회는 발전하지 못한다. 또 문명도 진보해 나가지 못한다. 굳이 그렇게 큰 거대 담론을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 인간끼리도, 친구 간에도 말이죠, 선후배 간에도, 직장 상사 부하 간에도 믿음이 깨지는데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 인간은 말이지, 말만 하면 맨날 소문 내버리더라, 전달해버리더라. 도무지 비밀이라고는 없어. 뭐 얻어먹기만 하는 그런 케이스도 약간 자기 기만적이고 또 상대방을 기만시키는 그런 것에 해당된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은 사회는 나아가지 못한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오늘 한 가지, 내일 한 가지 그렇게 한번 영상을 남겨보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박현정이라고 하는 사건 기억하시죠? 서울시향 전 대표 박현정이라고 하는 분. 제가 이분 인터뷰 예전에 봤을 때 아주 침착하고 차분하고 또 자기 일을 깔끔하게 하는 사람이다. 또 해안도 있고 경험치도 많은 사람이다. 여성이거든요. 그런 생각을 제가 했었는데, 이분이 이제 서울시향에 있을 때 직원들에게 집단으로 이제 이지매를 당합니다. 이건 기사는 한국일보 2020년 5월 2일 토요일 기사인데요. 한국일보는 제가 판단하건대 좌편향된 신문입니다만은 이런 걸 다루는 건 상당히 고맙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분들을 다뤄줘야 되는 거거든요. 2014년 연일 신문 지면을 도배했던 서울시향 사태는 잊혀진 사건이다. 이게 또 박 시장, 박원순 시장의 흔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명 벗기 소송 6년. 예, 아주 지난한 사건이 이제 지난 거죠. 사건을 애써 기억하고 추적하는 사람도 드물거니와 사건 초기의 낙인 찍기 효과 때문에 잘못된 결론이 사람들 머릿속에 주입된 영향도 크다. 우리 그 미스터 피자의 정우현이라는 그분도 회장, 무죄로 나왔습니까? 아마 그랬을걸요. 아주 그 사람을 주리를 말이죠, 틀고 멱살을 붙잡고 해가지고, 그건 뭐 사회적인 제가 표현입니다만 아주 멍석말이 해가지고 쳐 넣었다가 그 무죄 나오면 뭐 하죠? 그 사람의 그동안의 그 손상된 명예는 누가 보상합니까? 그게 돈으로 보상이 되는 겁니까? 성추행과 막말 여성이라는 곤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외로운 삶을 이어온 박현정 58세, 이때 인터뷰할 때 58세니까 소송하는데 6년을 보냈으니까 대한민국에서 지금 평균 수명이 80세를 넘겼고요. 지금 이런 분 한 명의 케이스만 보더라도 50대 초반이면 어떤 나이입니까? 정말 자기가 그동안 쌓아왔던 축적된 경험치와 노하우를 자기 개인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적으로 볼 때도 얼마나 유익하게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나이입니까? 그 6년이 송두리째 소송한다고 다 날아가 버린 거죠. 자기에 대한 누명을 뒤집어 쓴 채. 자신을 악마처럼 묘사한 TV와 신문, 인터넷을 멀리한 채 오로지 수사와 재판에 매달려 자신의 50대를 보냈다. 서울시에서 쫓겨나다시피 물러난 박 전 대표는 한동안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사람으로 살았다. 서울시는 그를
이상한 여성으로 간주했고 언론은 그 이미지를 덧씌웠다. 언론 이야기 많이 나오죠. 지금 언론중재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심지어 경향신문 한겨레까지 이건 안 돼 하고 지금 나오는데 참 이건 안 돼 할 때 그 참 한 대 때려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얼마나 기레기 행동을 해왔는데 이제 와가지고 자기들 입에 청테이프 붙이려고 하니까 안 돼! 자유! 이렇게 하고 터져나오거든요. 이 한 인간의 자유 존엄성 얼마나 말살시켰던 언론입니까? 박근혜라고 하는 여성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예? 돈 한 푼 안 받았어요. 뇌물로 엮어놨습니다. 묵시적인 청탁이래요. 그 용어 개발자가 지금 대통령 후보로 또 나와 있고 그거 지지한다고 또 예? 중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박근혜 마녀 사냥했던 자기의 인생 이력을 부정하기는 싫으니까 야 윤석열 이번에 우리가 뽑아줄 테니까 니도 문재인이도 말이죠. 니가 말이야 처단해버려 라고 우리가 칼 쥐어줄게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 소위 자유우파라고 하는 사람들도 윤석열 지지한다고 들러붙어 있는 상황이고 저는 무슨 대통령 후보 나오는데 어느 정도 제가 생각하는 가치관에 근사치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면 좋겠지만 사람끼리 경합하자는 거죠. 사람끼리. 제가 이재수 장군을 비롯해 가지고 그 변창흠입니까? 수사받다가 죽은 사람들 유가족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예? 그 윤석열 나와가지고 이렇게 다니는 모습 보면 피눈물 나지 않겠습니까? 한국인들 좀 잔인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삼성생명 전무를 거쳐가지고 박 전 대표는 서울대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삼성생명 전무를 거쳤어 2013년 여성 리더십 연구원 대표를 지내던 그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권유로 같은 해 2월 서울시향 대표로 취임했다. 그러나 이듬해 10월 박 전 대표로부터 폭언과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탄원서가 접수된 뒤 출처불명의 호소문까지 유포되면서 떠밀리듯 서울시장을 떠났다. 저는 이 사건들을 쭉 읽어보면요. 박근혜라고 하는 여성 탄핵시키는 거하고 똑같은 메커니즘이라고 생각해요. 예? 똑같은 메커니즘. 박근혜 섹스 비디오가 나올 거라고 했던 그 주진우라고 하는 인간이라고 부르기도 어려운데 그만은 아직까지도 예? 언론인 행세하면서 얍삽하게 생긴 것도 얍삽하게 생겨가지고 말이죠. 예? 돈 벌어 처먹고 있던데 언제 처벌받을지 모르겠습니다. 엘리트 집단 부도덕함 낱낱이 봤다. 사과를 받았냐고요? 순진한 말씀 마시라. 정명훈 부부 개입 증거 많다. 역대 시장들도 제약 안 했는데 나는 사사건건 규정 위반 지적 받았다. 아마도 마음에 들지 자기가 지적을 했다. 아마도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것이다. 정명훈은 박원순 측에 해고 요청했다는 정황이 있다. 부인들끼리 잘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문자도 있다. 가짜 미투까지 감싸고 돌면 진짜 미투마저 보호를 못 받는다. 미투는 지금 저는 배꼽아래 사건에 대해서 그래서 인간이 완벽할 수 없다고는 봅니다만 워낙 자기들의 양심이고 정의고 평화고 진보고 민주고 하도 떠들던 자들이기 때문에 미투 사건들이 그렇게 연이어 터지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자기들은 소유에 대한 개념이 우리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또는 희박하거나. 근데 자기 거는 악착같이 자기 거죠. 말이죠. 김의겸입니까? 그 다음에 누구죠? 더불어민주당 이름 만든 여자. 통역당 신영복 서클 이름 더불어라는 이름을 차용해서 이름 지은 여자. 누굽니까? 목포 땅 지가 기획하고 지가 거기다가 땅을 또 심고 했는 누굽니까? 손혜원. 어쨌든 자기 거는 아주 말이죠.
악다구니를 쓰면서 차지하려고 하고, 남의 거는 슬쩍 지 것처럼 써요. 슬쩍 지 것처럼. 뭐 아니면 자, 더럽다, 자. 예? 실컷 가져가 신어놓고, 야, 내 거 왜 가져갔노? 신발 돌려도 하니까, 아이고, 더럽다, 가져가라. 뭐 이렇게 던지는 아주 뻔뻔한 그런 천연덕스럽고. 그러니까 여성에 대해서도 자기의 여성이라고 하면 뭐 소유에 관련된 거니까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자기의 여성은 자기 거고, 남의 여성도 뭐 내 거고, 이런 거는 넘나드는 게 너무나도 간편하게 이 정의를 내리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과거에 운동권들이 뭐 혼숙을 하고 뭐 그렇게 했다는 건 또 있겠지만, 그건 뭐 그것대로겠지만, 그래서 이 소유에 대한 개념이 좀 희박하다, 아니면 우리하고 좀 개념이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미투 사건까지 감싸고 돌면, 가짜 미투 사건을 감싸고 돌면 진짜 미투는 보호를 못 받는다, 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현정 죽이기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2014년 10월에서 12월 동안 있었던 카카오톡 단체방의 내용들입니다. 여기에는 조금 표현하기 힘든 거는 그냥 동그라미로 표현을 해놨는데, 제가 추측하는 말을 집어넣어 가지고 한번 쭉 볼게요. 제가 이런 거 좀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참고로 저는 그 누굽니까, 형수에 대해서 뭐 이렇게 뭐 찢어버린다라고 했다고 하는가요? 뭐 그걸 차마 사람들이 표현을 못하니까 한 글자씩 띄워가지고, 형 띄워가지고 보, 그리고 수, 또 지, 이래가지고 형보수지,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표현하더라고. 하도 민망하니까, 얼마나 민망하면 그렇게라도 표현을 하겠습니까? 뭐 그런 대충의 워딩은 제가 아는데, 절대 제가 그거 클릭해서 소리를 안 들었습니다. 그거 들으면 죽을 때까지 내 이 달팽이관에서 맴돌 것 같아가지고. 아무튼 그 박원순 씨의 아마 그 음성 파일을 부디 우리 한국의 어린 여학생들이 안 들었으면 하는 간곡한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만, 박현정 대표가 내일 기자회견 강행한대요. 동그라미 속에는 제가 한번 넣어볼게요. 그냥 삐용 소리 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소리 하면 이게 맞겠죠? 이젠 끝이죠. 잡 하고 동그라미, 키어 잡년이라고 했을 겁니다. 잡놈은 아니니까. 욕이라는 것도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야, 이 도둑놈아, 이렇게 하는 거 하고, 야, 이 도둑년아, 완전히 다르죠. 년을 붙이면 욕이 좀 더 센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숫자 뭐로 표현해서 18 이렇게 넣었을 때, 야이 땡땡 놈아 하는 거고, 야이 땡땡 년아 이렇게 하면 굉장히 이제 받아들이기에 어감이 세죠. 특히 우리 전라도도 욕을 참 많이 한다지만, 경상도 욕이 되게 상스럽고 강세가 강합니다. 특히 부산 쪽으로 내려가면은 이 지리적인 그 연관성인데, 부산 쪽의 억양이 일본어 억양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저 위로 올라가면 우마 이렇게 말하잖아요. 북한 쪽으로 저 계속 올라가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강원도 쪽의 말이 북한 말이 닮았고, 북한에서도 계속 저 위로 올라가면은 그 중국어 억양이 나옵니다. 그 지리적인 그런 영향인데요. 이 경상도 말이 굉장히 셉니다. 특히 우리 경주 지역도 특히나 바다를 끼고 있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거칠어요. 내륙으로 들어가면 사람들이 좀 젊잖아요. 그것은 제가 볼 땐 그 환경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고요하고 정적인 이렇게 산이 있는, 뭐 움직이는 거라고 해봐야 새가 날아가거나 소가 가는, 이렇게 음모하는 그 소가 지나가는 그런 환경. 하지만 바다로 가게 되면 굉장히 거친 파도, 또 생존 환경이 거칠죠. 일단 죽음도 굉장히 가깝게 도사리고 있고, 이러니까 이 성정이 막 거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경주도 바다를 끼고 있는 곳이고 아주 욕이 세거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진실게임으로 확산되면 곤란해. 다음 대응쯤엔 숨통을 끊고, 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론 흐름을 꺾어놔야 돼. 박 시장
정명훈 선생, 우리 모두 끌고 죽을 듯. 그냥 박현정 대표를 자결하게 해야 하는데요. 미친년 하나 때문에 이게 무슨 꼴인지 전혀는 땡땡을 찢겨 죽여야 돼요. 땡땡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이재명이 말했던 그런 호칭인지 모르겠어요. 암튼 땡이는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땡이어야 해요. 죽여야 해요 일 겁니다 아마. 드디어 너도 무너져 봐라. 전현도 또라이네요. 미친년. 아이고 제 영상에 계속 확 그냥 반으로 접어버릴란께. 확 그냥 땡땡을 반으로, 아마 신체를 반으로 뭐 척추를이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반으로 접어버릴란께. 내가 조선족 살게. 조선족 사가 교사한다는 거죠. 휴롬으로 압착해요. 조선족 실력 괜찮은 애 하나 알아봐. 괜찮은 또 어떻게 쓰냐면 괜찮은 이렇게 해놨습니다. 박현정 같은 게 내 삶을 헤집도록 하면 안 되죠. 풍선껌이랑 면도칼 씹다 얼굴에 뱉어버릴 거임. 크. 선택과 집중. 그래서 이길 승산 아이템은 현재 승희롱으로 보시네요. 얼굴 들이밀어야 하나? 한 대 치라고? 박현정 대표한테 얼굴 들이밀어가지고 한 대 취소 이렇게 해보라는 거죠. 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은 과장, 거짓말, 양념 무조건 이기도록 만들어야 한다. 어느 정도 상상력을 발휘해도 좋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승소하는 것을 최우선의 가치로 킥킥킥. 이게 엘리트 집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악마 집단이지. 네? 이런 인간들이 서울 특별시 시향에 근무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서울 특별시라고 하는 용어에 한껏 조롱을 해주고 싶습니다. 서울 사람들 이렇게 사나요? 다 그렇진 않겠죠. 요걸 제가 약간 여과해서 읽었는 게 이 정도입니다. 예? 예? 확 그냥 척추를 반으로 접어버릴란게. 휴롬으로 압착해요. 참. 박현정 씨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괜히 제가 언급해가지고 옛날 상처 끌어내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잘 지내시기를 기도하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대통령직을 맡은 사람도 대통령직 찬탈할 때부터 거짓으로 엮어가지고 뇌물 한 푼 안 받은 사람, 묵시적 청탁으로 엮어가지고 말이죠. 들어가가지고 바로 고리원자력 발전소 연구 중단 선포를 하고, 그 대통령이라고 해서 함부로 연구 중단할 수 있습니까? 그 자체가 위헌이죠. 그러면서 그 어디입니까?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일본인들 1,몇백 명 사망했다고 거짓말하고 입만 벌리면 구라. 그런 사회입니다. 신뢰를 회복합시다. 그리고 길거리를 깨끗하게 만드는 것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